자, 여러분들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혹은 근의 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배우게 될 텐데, 자, 우리 먼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내용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0, 자, a가 0이 아닐 때, 자, 이 친구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치?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실근의 부호다. 얘가 실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두 근이 둘 다 양의 근이냐, 혹은 둘 다 음수인 근이냐, 혹은 양수인 근 하나, 음수인 근 하나냐.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인데, 자, 첫 번째, 알파와 베타 두 근이 있어서 둘 다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둘 다 양의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알파 베타라고 내가 썼다고 해서 자, 이게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 자, 요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이 9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3이라는 근을 두 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치? 3이라는 근을 두 번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둘 다 양수니까,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두 근의 합이 양수 두 개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거야. 0보다 큽니다. 그리고 a분의 c라고 하는 두 근의 곱이 양수를 두 개 곱했으니까 0보다 크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둘 다 양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음의 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일단은 실근 가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음수를 두 개 더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음수 두 개 곱했으니까 0보다 커야 하더라. 자, 이런 것이죠, 그렇지? 그다음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자, 얘는 세 가지 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도 두 근이 존재하는 거지. 양수인 근 하나, 음수인 근 하나. 얘가 중근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두 근의 합을 봤을 때 내가 얘들의 절대값이 어떤지는 모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만 보시면 된다. 자,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a분의 c가 0보다 작은 것만 보시면 되더라. 자,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뒤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혹은 근의 분리랑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280쪽을 한번 펴주실까요? 280쪽을 쭉 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위쪽에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음수일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건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그 밑에 한 편 봅시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굳이 전제하지 않는 참이 되는데 항상 저렇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중근을 가질 수가 없고, 그치? 양수인 근 하나, 음수인 근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머릿속에 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번 문항이에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플러스 3. 자, 요거는 0. 자, 이것의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수인 근을 갖네. 세 가지 조건을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k 마이너스 3.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정리하시면 k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범위가 등장을 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6이니까 항상 0보다 크네. 그죠? 두근의 합은 그냥 6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됩니다. 세 번째,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k 플러스 3인데 양수 두 개 곱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되더라. 그럼 이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k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어플리케이션 81번. 자, 얘도 x제곱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1은 0. 이번에는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상황 판단이 충분히 되지. 실근을 갖고 두근의 합은 음수고 두근의 곱은 양수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k-1의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게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그러면은 마이너스 없애 주시면서, 자, 여기 쓸까요? 마이너스 없애 주시면서 부등호형 반대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되니까 k의 범위는 이렇다는 거 한 가지 나올 거야. 이렇다는 거 한 가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둘 다 음수니까 두근의 합은 음수겠지, 그렇지?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2의 k-1이고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k는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2k 제곱 플러스 1이 될 텐데 k 제곱이라고 하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에다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애가 됩니다. 그치? 요거의 근만 따지자면 k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우리는 셋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의 공통 범위를 써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리고 1보다 작다. 공통 범위가 여기가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81번이었고요. 82번은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두근의 부가 서로 다르다. 요것은 우리가 뭐만 보면 된다고 그랬다.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나머지는 뭐 보실 거 없고. 자,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거 k제곱 플러스 4k,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부호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보다 작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3이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볼 거여서 아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는 표현을 썼지,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쯤에 위치를 할 거냐? 이렇게 있으면 1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되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보다 작다. 자, 이런 상황을 지금 펼쳐준 거야.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에 여기에 3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방금 배운 게 이 내용이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한 장 넘기셔서 281쪽에 뭐 쫙 나오고 있어요. 쫙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근의 위치를 따지는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거기에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두근이 K보다 클 조건이다, 두근이 K보다 작을 조건이다, 두근 사이에 K가 있을 조건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대표적인 뭐 세 가지 형태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K보다 클 조건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어서 알파 베타라고 하자. 물론 이거는 그냥 하나를 좀 표현한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치? 저렇게 되면 우리가 두근을 알파 알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림에 대한 표현은 요 그림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두근이 모두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K라는 친구의 위치는 이런 데 있을 거야. 알파 베타보다 작은 쪽에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를 좀 보게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좀 보게 되실 건데,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것도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알파 베타든 뭐 중근인 알파든 존재를 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해주실 거고,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 얘가 누구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배웠죠. 그렇지? 축의 방정식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도 이 알파 베타 가운데 이렇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k보다는 어때요? 커야겠죠. 0이 아니라 k.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축의 방정식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fk에 대한 함수값은 항상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k보다 작을 조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파 베타 바깥쪽이라고 표현할까? 이쪽 사이드 쪽에 이런 값이 존재를 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에서 k보다 작다. 뭐 k 말고 여기를 p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거 똑같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작을 거고요. fp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3번 같은 케이스는 사이에 k가 있대. 자, 3번 같은 케이스는 어딘지 위치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두근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니까 실근은 가져야 되는데 중근인 케이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어떻게 중근 사이에 뭐가 존재할 수가 있겠어? 그치? 그리고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축의 방정식과의 위치 관계도 생각할 수가 없죠.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K가 0보다 작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쪽에 위치한 애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이에 위치할 때는 한 가지 조건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근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두근이 양수라고 하는 건 0이 이런 데 있으면 되네. 그치? 알파 베타가 양수라고 하는 건 결국 0보다 크게 만드는 거야, 두 실근이. 그치? 그럼 봐봐. 자,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였어요. 얘는 똑같이, 그치? 그다음에 추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2a분의 b, 그치?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a는 지금 이런 그림이니까 양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얘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니까 b는 0보다 아니 잘못 썼다. 쏘리. 자, 다시 쓸게요. 자, 미안 다시 얘기할게. 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얘가 0보다 크다란 이야기는 이렇단 이야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도 0보다 큰 거 맞죠? 그치? 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같은 이야기. 결국 아까는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로 해석을 했는데 이 말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대칭축이 0보다 큰 쪽에 위치한다. 자,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F0이 0보다 크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F0이라고 하는 게 여기선 C가 되고 C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A분의 C도 0보다 크다. 결국 저 이야기랑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더라. 실근의 부호라는 내용이 근의 분리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라고 했던 이 부분은 이 사이에 0이라는 애가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두 근 사이에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한 가지 조건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F0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였어. 그치? 그 이야기는 결국 C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A분의 C가 0보다 작다.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이 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은 어쨌든 세 가지 조건을 본다. 대신에 이렇게 사이에 들어갈 때는 한 가지 조건만 본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의 가지 조건. 추계 방정식의 위치, 이 K랑 추계 방정식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해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함수값이 0보다 크냐 아니면 뭐 0보다 작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더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에 주목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세 가지 주목을 하자. 자, 예제 85번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두 근이 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알파 베타 바깥쪽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는 세 가지 조건을 체크를 해주실 거고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거야. 그럼 얘는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추계 방정식. 저기서의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k가 나올 텐데 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는 거지. 추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쟤를 fx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f-1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k 플러스 1 자, 이 친구가 0보다 크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의 조건도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굳이 말하면 두 가지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의 공통 범위를 구해 주셔야 되니까 뭐 얘랑 얘랑은 겹치는 데가 없어요. 그죠? 얘랑 얘랑 겹치는 데가 없고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되니까 k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세 가지 조건이 뭔지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3번. 자, 요거는 x제곱 b 플러스 1에 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자, 같은 약이 이렇게 있어서 알파 베타면 1이라고 하는 게 요런 데 좀 존재를 해주고 싶다 라는 내용이고, 역시나 저 1의 위치를 보니까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또 보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판별식 b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b제곱 마이너스 1.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이걸 먼저 보시겠죠. 그럼 얘는 b제곱 플러스 2b 4b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네.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5는 이렇게 돼서 최고차의 예수가 음수니까 양수로 좀 바꿔주시면 3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 가능하실 거고요. 자, 3b 그다음 플러스 5 b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거꾸로 됐네.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b의 범위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는 누구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아요. 그래서 1보다 작다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면서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이게 두 번째 범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저 fx라고 한다면 f1 1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빼기 1. 자,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이렇게 얘기가 될 거거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얘 뭐 위치 관계를 보시면서 판별식 썼더니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다가 다시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항상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는 b는 모든 실수. 자,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세 친구의 공통 범위를 구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더라.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 84번이요. 84번은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요거 우리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지, 그치?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는 건 이렇게 가운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만 3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였고요. 자, 이렇게 사이에 있는 녀석을 줬을 때는 우리 한 가지만 보시면 되더라. 어떤 거? F3이 0보다 작다. 자,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실근은 보장되는 거고 축의 위치와 저 3의 관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조건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F3은 9 3k-6 마이너스 k 플러스 3. 자, 얘가 0보다 작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2k는 마이너스 6보다 작습니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84번의 정답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우리 283쪽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이요. x제곱 플러스 2에 k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k 플러스 5. 자, 요것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 그치?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로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근의 분리의 내용으로 두 근보다 0보다 큰 두 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그랬지, 그치? 여러분들 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판별식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5. 자, 이런 게 하나 등장을 하겠죠. 그치? 뭐 어차피 판별식이란 내용은 둘 다 똑같이 쓰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기가 될 거야. 얘는 뺄까? 그러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범위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된다. 그치?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는 추계 방정식 0보다 크다라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같은 내용이니까 뭐 뭘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 내용이겠네요. 다음 세 번째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5보다 작더라. 이렇게 세 가지 범위를 다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을 구해야겠네, 그치? 자, 마이너스 4 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5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 여기를 체크해 주시는 거야. 그치? 셋의 공통 범위라고 하는 건 셋 다 겹쳐야 돼요. 요거를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셋 다 겹치는 게 공통 범위다 보니까 우리는 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실수 k의 최대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얼마?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고 합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여기는 무엇을 주셨냐면 합이 음수가 된다는 조건을 주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이 누가 크냐에 대한 조건을 준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갖다 쓸 거야. 그럼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두 근의 곱이 음수란 사실이죠. 두 근의 곱이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0보다 작더라. k는 5보다 크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범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주셨는데, 합이 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자, 요게 음수가 된다. 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k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번째 범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여기가 공통 범위겠지. 겹치는 부분은 저쪽이 될 거야. 그러면 k는 5보다 크다. 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공통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k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84쪽으로 넘어갈게요. 76번입니다. (76번) 4차 방정식인데 보니까 짝수차항들밖에 없어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더라. 그러면 우리가 요거 풀어 보셨겠지만은 보통 뭐 이렇게 되는 거지? x제곱 뭐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보셨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알파 베타가 양수면 서로 다른 내실근 갖는 거지. 그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써서 좀 저기 하다면 내가 쟤를 인수분해를 어떤 식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짝수차항만 갖는 어떤 2차, 4차식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경우가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i 플러스 2i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거꾸로 올라가 볼까? 자, 내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t 플러스 k 플러스 5.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t가 양수면 되는 거지. t가 둘 다 양수다.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t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떠버리고 알파 베타가 양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 알파 베타가 만약에 음수야. 그래서 뭐 t 플러스 3 이래 버리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거고, t 마이너스 2 뭐 이래 버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단 말은 뭐가 되겠니? 이렇게 괜히 좋네. 이렇게 치환한 요 t에 대한 2차식이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두 근이 모두 양의 실근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처럼 가봅시다. 첫 번째 판별식 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k 플러스 5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쭉 없어지면 k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판별식에 대한 범위가 되겠죠. 그렇지? 아, 여기는 서로 다르니까 는 뺍시다. 미안합니다. 어유, 큰일 날 뻔했네. 서로 다른이지, 서로 다른. 여기서는 아까는 는을 붙였지만 여기는 서로 다른이니까 만약에 얘가 중근이 떠버리면은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범위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 갔냐? 여기 그치? 두 근의 합 k 플러스 2인데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0보다 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두 번째 얘기가 될 것이고, 세 번째 두 근의 곱 k 플러스 5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즉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세 개의 공통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세 번째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셋 다 겹치는 곳 찾으라고 그랬어. 이쪽에서 겹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284쪽이었고요. 한 장 넘어가서 우리 285쪽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지울게요. 이것도 그냥. 자, 77번. 얘는 x제곱 플러스 2mx 마이너스 m 플러스 2.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미지 떠올려 보면 알파고 베타인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이런 이미지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깥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한 점당 세 가지씩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쓰이는 어떤 거? 판별식이라는 건 일치하죠. 그치? 판별식이 일치하니까 요거는 한 번 더 볼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첫 번째 판별식입니다.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건 한 번만 쓰셔도 상관없죠. 어차피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나 같은 판별식을 쓸 거니까. 자, 그러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추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2m 즉 마이너스 m이 될 텐데 이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요. 추계 방정식의 위치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여기 체크를 해둘까?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그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 대한 것과 2에 대한 거 둘 다 함수값을 따져주셔야 되니까 세 번째 f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대입해보자.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플러스 2. 자,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3m이 6보다 작다. m은 2보다 작다. 요거 하나. 또 f2에 대한 것도 2 대입하면 4 플러스 여기 잘못 썼네. 에헤이. 저 미안. 여기 잘못 썼네. 4잖아 4. 그죠? 4잖아 4.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m은 5분의 6보다 작다. 이거지, 그치? 지금 잘못 넣었어요. 두 번째 f2. 자, 2는 4 더하기 4m 마이너스 m 플러스 2.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3m이 마이너스 6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것까지 다 구했지. 그치? 자, 여기 다 나왔어요. 그럼 공통범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쫙 펼쳐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세 번째 5분의 6이면 여기쯤 있겠네. 5분의 6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어쨌든 셋 다 나타나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여기일 거야. 그쵸?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합쳐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지. 어쨌든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의 범위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